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재는 기본서 172페이지 여기부터 올 차례죠. 우리가 지난주에 휴강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172페이지 등록면허세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 전이어서 가물가물하겠지만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할 것이냐 배웠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액이에요. 근데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하냐 그러면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세금을 과세유책에 신고납부하잖아요. 그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인데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죠?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우리가 흔히 공시 가격, 그러면 공시 가격에는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그 시가 표준액에 토지는 어떻게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느냐? 개별 공시지가를 토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우리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대상 물건의 시가 표준액 결정은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가 표준액 그러면, 그래서 이걸 헷갈리는 분들인데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고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고요.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보다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럼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됐다.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항상 시가 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죠.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되었다?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다. 시가 표준액 1억짜리를 8천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니까 그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이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단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객관성 없고,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수공판법인데, 다만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그럴 때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가 있어요. 또 아니면 다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그 사실상 취득과 다른 그 확인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처음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해서 신고했는데, 자, 그 만약에 불성실 신고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도 이제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가물가물하고 벌써 2주 전에 그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요. 토지 지목 변경이나 또 건축물 건축의 경우, 즉 건축물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에서 가액이 증가했거나, 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합니까?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또 토지 지목 변경합니다. 밭에서 대로. 그랬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뭐 합니까? 의제에서, 간주에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이때도 역시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증가한 가액. 다만 토지 지목 변경 주의할 것은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된다. 그럼 뭘 과세 표준한다? 그 등비용, 지목 변경의 등비용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등. 그 다음에 이번 순환에서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입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장애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외워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예전에 지금 취득세 세율 체계는 현재 세율 체계는 옛날 2010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에 있었던 것이 통합된 거잖아요. 통합된 세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우리 통합된 표준세율이에요. 옛날 등록세 세율로 등기비용 등록세 세율로 우리가 외웠습니다. 거기다가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 외웠는데 자 표준세율 어떻게 외웠냐?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었습니다. 어떻게 외웠냐?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이에요. 다시 여러분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입니다. 외웠거라 근데 안 외워갖고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외우할 때 외우세요 여러분들. 몇 자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팔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뒤에 게 일반적이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2.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삼팔 2.8%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증여 같은 기부 같은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그래서 비용인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고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 그래서 뭐 작년 시험 질문에도 나왔지만 비영리 사업자가 만약에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슨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그러면 독지가로부터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를 받았다 그러면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2.8%고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증여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고요. 그 다음에 자 U10, 20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U10, 20. 앞에 게 요즘 거죠.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U10, 1%에다 2% 플러스해서 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만약에 매매 증여 등으로 매매 교환 등으로 만약 유상승계 취득했다면 U10,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가 되는 거고. 근데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자 영구인하 세율 정도여서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세분화됐죠? 그래서 1.01%부터 2.99%까지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계산하다 보면 이게 쭉쭉 2.99%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9억까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제가 얘기는 안 하는 건데 9억까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계산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3%가 적용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9억 원 초과했을 때 3%. 그래서 헷갈릴까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하여튼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그냥 어떻게 기억하냐면 1.01%부터 2.99%까지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 된다는 거.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되고 이 정도.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몇 프로? 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3%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1세대 4주택이요. 우리가 20년으로 개정했고 1세대 4주택부터는 자,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개인별이 아니에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이 3주택인데 그 중에 이제 추가로 4주택부터 취득할 때는 자, 1세대 4주택일 때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이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세율 1에서 3%까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몇 프로 세율? 4%. 일반 건축물 세율 4%를 적용한다는 거. 1세대 4주택이요. 우리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 원시 취득했습니다.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원시 취득은 어떻게 됐어요? 원팔 2.8%고 그 다음에 원팔 그 다음에 영삼식의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식이니까 몇 프로? 2.3%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독립 815, U10, 20, 원팔, 영삼식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요 중과세율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역적 운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세 개 덩어리인데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를 합한 세율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 요거고. 그 다음에 과밀역적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2배 합한 세율.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2배 요거고.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요거 표준세율 곱하기 3배에서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의 2배예요. 요거. 그다음에 사치성 재산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별장, 고불악장,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그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근데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그랬어요?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에서 고급주택이라서 일반 주택보다 고율의 세율 중과한다면 틀리다는 거.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골프장 같은 애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간의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사실상산이 아니고 골프장은 신설, 증설,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질 땐 중과세 하는데 승계 취득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 한 번 버림범 이판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골프장 승계 취득. 다른 사치성 재산은 원시 승계 다 중과세 하는데요. 골프장만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 중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세하고요.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 취득으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을 취득하고서요. 며칠 내 용도 변경세에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하지 않는다? 60일 내. 고급택, 고불악장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세에 착공한 경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30일이었다 작년에 60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좀 표정이 점점 이제 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좀씩 반응이 좀 이렇게 잦아드는데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그 다음에 대도시내 중과세 있잖아요. 아직 뭐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과밀역정내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는 아직 자세히 안 했는데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하고요. 자, 근데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대도시내 중과세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표준세율의 3배 한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배를 뺀 세율로요. 근데 다만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중과세하지 않는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료 이런 거 제가 할부금융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맨날 은행 뭐 이런 거 병원 이런 거 농산물유통센터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는 하나도 없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작년 등록면허세에서 은행업이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은행업 같은 거 은행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 오늘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이라고 해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종업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인데 여러분이 60제곱미터까지 모르더라도 하여튼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자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금 계산했습니다. 내야 되는데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예요? 주소지예요? 물건 소재지예요. 지방세는 좌우지간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자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어떻게 한다?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에? 어떤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해요. 자 그럴 때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인데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납부할 것이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해요? C값 순액비율로 나눠요. C값 순액비율로 나눈다는 거 이런 거. 요건 좀 목소리 커지시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요.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증여로 취득했을 때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내입니다. 증여도 60일내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거 봐도 눈이 가죠, 여러분들.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이런 것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까?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이 소각한다 말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내 허가일로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운영대출을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도 우리가 취득세는 지금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잖아요. 옛날 등록세가 통합된 거라. 그러면 등록관세 가기 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요. 그래서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지 등기 등록한 후에 또는 등록 접수한 날로부터 뭐 30일, 60일 내 X입니다. 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추가 신고납부 기간도 있어요. 오늘 이따 등록뉴스도 나오는데 취득하고 나서 이게 처음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중과 대상이 된다거나 또 취득 당시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나서 과세 대상, 추징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 때 며칠? 며칠? 60일 내에. 이거 30일 때 당연히 60일 바뀌었잖아. 하여튼 며칠 나오면 취득세는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이 매각했을 때 매각일부터 30일 내 지자체에 통보하는 거. 요것만 국가나 지자체는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30일이고 나머지 며칠 나오면 다 며칠입니까? 취득세는 60일입니다. 30일 나오면 틀리고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다시요. 이렇게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가수의 취득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인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이미 납부한 세금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면 확인하시고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시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예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는 일일 얼마씩 0.02%, 10만 분의 25, 0.02%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근데 취득세는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정도입니다. 취득 후 신고해서 매각까지 했다면 조세 포괄을 작정했으니까. 근데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가산세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도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 거. 어떤 경우냐?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에요. 중요한 물건이면 등기등록을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단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 아니지만. 또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감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애초에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해요. 그럼 몇 프로 가산세 정도예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해도 몇 프로? 10%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100분의 10, 20%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요. 취득세 면세점 취득 가격이 산출세계예요. 취득 가격이에요. 얼마요? 50만 원 미만이하여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네요. 또 취득가격이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복습을 마치고 172페이지 우리 172페이지 등록면허세입니다. 취득세 다 받고 이제 등록면허세인데 항상 여러분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다 받고 이제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그러면 173페이지로 여러분 자 교재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면허세입니다, 여러분들. 등록 면허세. 자, 등록 면허세 어떤 세금인지 어떤 걸 공부할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봅니다. 등록 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한두 번 출제해야 되는데 두 문제가 나온 해도 지금 최근에 두 문제 나온 해도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문제가 나면 여러분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내용이 공부할 내용이 분량이 작고 그 다음에 또 문제도 어렵지 않고 또 등록면허세는 대개 지문도 그렇게 길게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가볍게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들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 30일의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 두 문제 나오기를 바라시면서요. 하여튼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어떤 걸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얘는 어떤 성격의 요소인지. 또 등록면허세는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면허세는 두 문제가 나올 때 있잖아요. 두 문제가 나올 때 이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한 문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중요한 부분이고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특이하게도요. 이 납세지가 지문에 잘 나왔어요. 특히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출제될 때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나오는데 특히 납세지에서 등록면허세는 지문에 잘 나오고 또 29회 시험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정답 지문으로도 잘 나와요. 납세지.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납세 절차 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또 얘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가 되고 공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취득세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 항상 취득세와 다른 점, 같은 점을 비교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당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시면 01번 테마 의 및 특징에서 의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 이 설정 무슨 저당권 설정 등 임차권 설정 등 같은 설정 또 토지 지목 변경 등 같은 변경 또 소멸 말소 등기 같은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요 도하고 구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자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자 읽고 지나가시고요.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특징인데 등록면허세 특징을 보는데요.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 행위에 과세하는 행위세고요. 또 재산권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고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또 취득세 마찬가지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요. 또 등기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또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는요.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세액이 6,000원 미만 계산됐다. 4,200원 계산됐다. 얼마 납부합니까?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2번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이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하잖아요.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예요. 근데 이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 형식주의 과세에 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돼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신고 납부를 했고 지자체.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록관서에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안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여러분 제가 한식뷔페 얘기 드렸었는데 한식뷔페 제가 한식뷔페 그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데 갔다가 쉬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사우나 잠깐 갔다가 저녁 시간은 대개 한 10분, 15분 정도 저녁을 빨리 먹고 저녁 강의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단골로 가는 데가 한식 뷔페 같은 데가 좋은 게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 가서 그냥 음식 주문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도 없이 바로 내가 먹고 싶으면 선불로 돈 내고 들어가서 먹고 싶은 만큼만 양 담아서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좋은데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 선불로 냈어요. 밥솥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더니 아이고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밥 될 때까지 기다려요. 빨리 지금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올 때 그냥 나와야 돼요? 돈 받고 나와야 돼요? 선물로 낸 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부과하는데 등기가 없으면 밥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돌려받아야죠. 또 여러분 등록면허세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했는데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자, 그랬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갑과 을 사이에. 그래서 을이 등기가 말소되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이렇게 환원하는 경우에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요건 안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그러니까 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자 그냥 절차 정당하게 등기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한식 뷔페 갔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오늘 오곡밥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오곡밥 좋죠. 그래서 오곡밥을 밥을 거의 다 먹었는데 3분의 1 남았는데 진짜 오곡인지 5개 들어있는지 세봤는데 아무리 고르고 찾아봐도 다 밥을 다 그냥 뒤엎어도 사곡밥이네. 진짜 사장님 아이고 진짜 사곡밥을 주고 말이야 오곡밥이라고 하고 사기치고 빨리 돈 돌려줘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랑 형식과 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심학습,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봅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달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이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여기 비추려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등록하는 형식 요건만 갖추면 그 명의자에게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판례나 통칙 깊은 내용들이 나와서 누가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되느냐 이런 거 나올 때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누가 납세문자냐? 명의자. 그 명의자가 납세문자입니다.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 등록면허세는요. 등기등록을 하는 자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물건 소재지, 도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특징은 행위세고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응능과세,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고요. 물세니까 합산과세, 개별과세요. 개별과세입니다.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하고요. 또 4번은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시험의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등록면허세는 다만 말소등기, 변경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건수과세 수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도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심학습 등록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라는 저 세금은 우리가 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잖아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 납부했었는데 뭐하러 2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그러면 어떤 거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거. 자 건축물 신축했다. 보존 등기하죠. 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 등기하죠. 자, 이럴 때 승계 취득할 때 이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요.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 이런 취득 원인으로 하는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세 4%를 내잖아요. 유상 취득의 경우 UCBC 일반적으로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 2%였어요. 자, 취득세 무조건 옛날에 또 등록세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 같은 중과 대상이 아닌다면 취득세는 원시 승계든 무조건 2%였고 옛날에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2%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취득세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요. 요 사항.
요상은 면허세랑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과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과 옛날에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 이제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우는 이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그래서 저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지금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 줄여서 요거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나눠져요. 종전에 이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건데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허세는 뭐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등록분이요.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건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상이 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 등록 면허세, 그러면 을이 뭘 얘기한 거다?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항상 면허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또 항상 제가 등록 면허세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요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교재 174페이지 심화학습 등록의 의의를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비추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디로 갔습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제외하되, 다만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비추리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해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게 29회 시험 때 시험에 나왔는데 1번과 2번은 종전에 있었던 거고 29회 시험 전에 이게 이제 3번과 4번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고해 개정세법이었는데 제가 이거 문제 4가지니까 문제 내기 딱 좋다. 우리 선다 문제에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나올 거라고 제가 4가지를 드래그해서 문제에다 그대로 붙여놓고 정답을 5번으로 해가지고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5번으로 집어넣어서 썼는데 29회 시험 때도 그대로 나왔잖아요.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 고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 나왔잖아요. 등기등록이 아닌 거 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 나오는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광어권 및 어업권, 양식어권 취득에 따른 등록.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요. 어업권이나 광어권이나 양식어권 같은 것들은요.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처음에 관계당국의 서류 제출해서 처음으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갑이라는 포항 영일만 내려가는 스토리를 할 때 갑의 스토리로 취득세 대상을 외울 때 자, 어업권, 광어권 이런 걸 다른 사람부터 샀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만 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2번이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형 물건,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있죠. 요것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이때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3번이요.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지방세는 제척기간이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요. 그럴 때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세가 부과됩니다.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29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이는 또 이제 안 나오겠지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4가지를 면에 또 이해하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왔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거. 과세되지 않는 거 고르래요. 1번 광어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해서 연부 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차기항선에. 그 다음에 3번
취득세 부과 재척견 경관 주택의 등기. 5번 취득가 50만 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이렇게 이런 경우들은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죠. 근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거고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5번이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19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이건 뭐가 부과돼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됐잖아요. 그래서 제외됐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취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등록면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 테마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인데 여러분 별표시 2개 큼지막하게 하시고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인데 02번 테마. 먼저요.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인데 잠깐 그러면 뭐 저 두 번째 시간은 좀 길게 하고 그럼 이번 시간은 일단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